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님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국 이래 최악성, 최대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는 가히 메모드급 핵폭탄이라서 정권을 마치 날려버릴 것도 같은 무서운 기세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8명 중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현직 비서실장 4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 시절 유정복 전 비서실장,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과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중요한 조직책이자 자금책들로 이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장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역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검찰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또 정당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범죄를 찾아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주세요. 국무총리는 성역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을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의 생각을 제가 함부로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만은 정황으로 볼 때 또 소산 지역에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만나시고 난 후에 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안군 이용희 이 군 의장님, 저도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는 동양으로서 좀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섭섭함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2일 날, 3월 22일 날 제가 통화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거나 좀 답답함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좀 섭섭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태안군 군의원들에게 뭐 15번씩이나 전화합니까? 그것은 중앙일보에 태안군 군의장이신 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 제 얘기를 언급을 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사할 때부터 그래서 당연히 제가 총리. 네네. 총리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거짓 해명으로 여러 번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지금 말씀대로 고인께서 메모를 남겨놓고 이름을 거기 있고 그리고 태안군 군의 의장님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말씀을 해가지고 보도가 됐으니 오히려 제가 저하고 친분이 없다면 제가 전화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 몇 시에 전화했습니까? 그날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하고 친분이 있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그분이 토요일 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새벽 6시, 7시에 무려 15통씩이나 받지도 않는 전화를 무슨 스토커입니까? 15번을 통화한 게 아니고 서로 세네 통을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 의학 있었죠? 사과했죠? 언론 외압한 적 없습니다.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이런 말 한 적 있죠? 그것은 이거 거짓말했다 들통난 사안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젊은 기자분들과 하는 반어법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반어법이 아니라 반말이죠. 글쎄요. 그건 의원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자, 병역 의혹도 네. 처음에 홍성에서 1차 신검을 받았다고 했다가 들통났죠? 서울 육군병원에서 받은 걸로 드러났죠? 그 기억에 착오는 있을진 모르지만 50년 전 엑스레이, 40년 전 엑스레이, 6년 전 엑스레이를 제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총리,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문회장에서 할 때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엑스레이를 왜 보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부위를 40년 엑스레이 왜 거짓말 한 보관하겠습니까? 거 아닙니까? 청문회 때? 아니 50년 전 엑스레이와 40년 엑스레이, 6년 전 엑스레이를 같이 보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 상황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과했습니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사과한 적 없습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무려 90도로 숙이면서 여러 번 사과하고 전체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했던 말씀드렸지 그러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요지로 보면 50년, 40년, 6년 전에 엑스레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당시 언론에서 의혹 자판기라고 별명 붙여준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것은 언론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언론에서 자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좀 저걸 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조율할 그런 위치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기 실장과 국무총리는 일단 그 직에서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서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검찰 그래서 수사에 직접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친분이 있긴 저는 있는 분이기 때문에 15번씩이나 전화한 것은 외압이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지 제가 모르는 분 같았으면 전화할 리가 없죠. 제가 지사 때 태안군 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건 자연스럽게 오히려 전화를 본인이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넣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현직 국무총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없었죠. 보통의 경우 문제가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난 이유 당당하게 나는 꺼릴 것이 없으니 조사를 받겠다. 이것이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현직에 있으면 수사에 특히 외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한 수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직에 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만약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 그걸 진술한 사람이 있다면 장관이 직접 전화했을까요? 좀 이상하죠? 예, 그런 일도 없거니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처신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금 불거진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봤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사자 신분입니까? 현재 그 메모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이 성함만 씌어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 자료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마라,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한 적 있죠?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원세훈 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본인의 감상 없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3심에서 최종심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지난번 생각을 가지고 국정원 있습니다.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부패 스캔들도 포괄적 뇌물죄는 적용하지 말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해라.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할 것 같다. 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장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역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검찰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또 정당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범죄를 찾아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주세요. 국무총리는 성역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을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있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8명 중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현직 비서실장 4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 시절 유정복 전 비서실장,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과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중요한 조직책이자 자금책들로 이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이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의 생각을 제가 함부로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만은 정황으로 볼 때 또 서산 지역에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만나시고 난 후에 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안군 이용희 이 군의장님, 저도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는 동양으로서 좀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섭섭함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2일 날, 3월 22일 날 제가 통화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님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국 이래 최악성, 최대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는 가히 메모드급 핵폭탄이라서 정권을 마치 날려버릴 것도 같은 무서운 기세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